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28일까지 이어진다고 하죠. 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도내 전체 발생 환자 440명 가운데 215명이 최근 2주간 집중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확산세를 막는 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네, 화요일 CJB 모닝와이드 뉴스로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추가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고 충청북도가 추가로 강행한 플러스 알파 부분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오창읍의 한 식품 제조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업체에선 부산 확진자를 접촉한 직원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나흘 만에 1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괴산에서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김장을 했던 4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괴산군은 이 확진자가 다녀간 군청 일부 사무실을 폐쇄하고 소독 작업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에 실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영업이 금지되고 방문 판매와 노래 연습장도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충청북도는 지역 내 무서운 확산세를 고려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정부 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를 50인 이상으로 강화하고 PC방도 24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모두 휴관 조치하고 휴양림 등 숙박시설 휴관도 권고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학교도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고등학교는 3분의 2 밀집도가 적용되는데 충북의 강화된 2단계 조치는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렇게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 병상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중증 환자들의 병상은 남아있는 곳이 없는데 지금보다 확산세가 심해질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220명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의 절반 가까이가 보름 사이 나온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북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병상 여유분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충북의 중환자 병상은 충북대병원이 확보한 9개가 전부로 현재 포화 상태를 이뤄 추가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증상이 심한 환자 2명이 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각각 75명과 10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역시 현재 사용률은 7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청주의료원의 잔여 병상 수는 14개, 충주의료원은 33개에 불과합니다. 환자가 제천만에 급작실이 하루에 몇십 명이 발생이 된다면은 의료원을 추가 전원 조치를 해서 도민을 수도권은 물론 인접한 충청남도 역시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는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들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는 등의 공동 대응에 들어가며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 가운데 다행히도 독감 유행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12월 초순이라 언제든 독감이 유행할 수 있어 잘 대비해야 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2.6명으로 독감 유행 기준인 5.8명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배가량 줄었습니다. 국민들이 개인위생을 굉장히 철저히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이고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있으면 지금은 다 코로나 선별검사를 먼저 하게끔 하는 상황이니까 개인 병원의 검사 건수는 많이 줄 것 같긴 합니다. 방역수칙 준수가 철저해지면서 호흡기 감염이 줄었다는 분석인데 독감 유행에 대해 안심하기엔 시기상조란 지적도 있습니다.
일선 병의원에선 기침과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독감 의심 환자를 진료하기보다는 선별진료소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선별진료소에선 독감 검사까지 할 여력이 안 돼 독감 발생 집계 자체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라도 독감 접종을 하고 증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의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나 발열 증상이나 아니면 호흡기계 증상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더욱더 이제 병원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독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독감 예방 접종을. 문제는 일선 병의원의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환자들도 지금도 독감 맞겠다라고 하는데 뭐 무료 독감이고 유료 독감이고 없어요. 아예 다 떨어져 갖고. 노약자와 기저질 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엔 독감이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원활한 백신 수급 등 감염병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가 오창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임했던 위탁사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산단 측의 법령 위반 등 불법과 부당 업무를 해지 이유로 들었는데요. 오창 과학지식산업복합센터 건립을 둘러싼 도와 공단 측의 갈등이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2005년부터 오창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공장 등록과 입주 계약, 임대료 부과와 징수 등 300여 건의 업무를 위탁해왔습니다.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올해만 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대한 합동지도 점검 결과 중대한 귀책 사유가 드러나 위탁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가 제시한 해지 근거는 5가지입니다. 조사한 119개 입주기업 가운데 109개 기업이 산단 배치 계획에 위배됐고 시간의 수당 등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애로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정상하게 도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으로서는 도의 지원이 끊기면 당장 인건비 마련 등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15년의 협력 관계를 전격 청산한 배경으로 오창 과학지식산업복합센터를 지목합니다. 관리공단은 사업비 3천억 원을 투입하는 과학지식산업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절차와 방식을 놓고 도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기야 도가 사업 추진을 위해 추천한 전무이사가 내부 갈등 끝에 공단을 그만두면서 문제가 표면화됐습니다. 산단 측은 도가 해지 근거로 제시한 문제는 경미한 사안이며 추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력 관계가 어긋나 위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도의 직영 체제가 효율적인지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음성군의 메추리 농장에서 AI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76만 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으며 2, 3일 내로 고병원성 여부가 판명되면 3km 이내 24만 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10km 이내 메추리 268만 마리에 대해서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가금 농장 등을 일제 소독할 방침입니다. 음성군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옥천과 대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옥천군은 광역철도 실시 설계를 위한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여기에 지방비 3억 원을 보태 2021년 실시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옥천 대전 광역철도 연장사업 구간은 대전 오종역부터 대전역을 거쳐 옥천역을 연결하는 20.2km로 40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2년 착공에 2023년 개통 예정입니다. 제천 1선거구 박성원 도의원은 어제 열린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시멘트세 도입 대신 기금을 조성하자는 일부 국회의원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성원 도의원은 1톤당 1,000원을 과세해도 40kg 시멘트 한 포대당 4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뿐이라며 7개 시멘트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9.2%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노동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건설근로자 9명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액 5,300여만 원에 대해선 법정 추가 징수액을 더해 8,400여만 원에 반환하라고 명령하고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부정수급은 가족 등이 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일을 하면서도 근로사실을 숨기는 수법을 썼습니다.